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아내의 유산으로 아내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던 남자, 뒤늦게 후회하며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어느 한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와 아내는 32살로 동갑입니다. 20대 중반 친구의 소개로 서로 가장 빛났던 청춘에 만나 5년 동안 연애 끝으로 결혼한 지 곧 3년이 되어갑니다. 그러고 보니 2월에 결혼 기념일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제 마음을 너무나 먹먹하게 만드네요. 아내는 현재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 지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돌아오면 제가 이제껏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한 내 사람의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무심히 대했는지 뼈 아플 정도로 후회하게 됩니다. 아내는 교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소기업 과장입니다.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한 후 아내는 저희 집의 하나뿐인 며느리로서 넘칠 정도로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고부 갈등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부모님께도 먼저 다가가 살뜰히 챙겨드리는 정말 100점짜리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 제게 저희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거나 혼자 투덜거릴 때 제가 아내 편을 들어주기보단 중간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서운함도 몰라주었고 솔직히 방관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제게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와 자기 아내의 문제인데 그렇게 나 몰라라 하냐고.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2번 했습니다. 전 외아들이지만 아내는 4남 중 둘째입니다.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자녀 계획을 많이 세웠고 전 딱 하나만 낳고 싶었으나 아내는 적어도 셋은 낳고 능력이 되면 더 낳자고 했습니다.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내의 성격이 매우 좋습니다. 사교성도 좋고 늘 밝은 얼굴에 남에게 양보도 잘하고 가족에 대한 애착도 많습니다. 반면 제가 이기적이고 제 자신밖에 모르는 면이 많은데 스스로 인정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이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부모님과의 유대감도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냐오냐 하며 컸기 때문에 뭐든지 제가 우선이고 제 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저와는 매우 다른 아내를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노력했었고 조금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이기적으로 제 주관적으로만 살아왔기에 쉬이 변하지는 못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경제력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내와 제가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야 할 돈도 줄어들고 그런 생각이 강해서 아이는 많이 낳고 싶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아이가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이는 하늘이 보내주신다고 피임을 했음에도 결혼 1년 차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하였지만 평소 몸이 약하고 여리여리한 아내였는데 입덧도 심했고 탈수 증상까지 왔습니다. 본인 몸 상태를 알기 때문에 휴직을 하고 몸 관리와 태교에 전념하고 싶다고 하는 아내를 제가 말렸습니다. 남들 다 겪는 입덧, 혼자 유난 떨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미친놈이네요. 그러다 8주차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시험기간이다, 수학여행이다 겹쳐서 너무 무리를 했던 것이지요. 아이를 잃은 어미 마음을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했고 그 약한 몸으로 매일 밤 울며 보냈는데도 제가 잠자는데 방해되니까 나가서 울으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지요. 또 가지면 되는 아이 계획 없이 덜컥 들어서서 괜히 무리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차라리 잘 됐다고 머리에 총 맞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댔네요. 어쩌면 아내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다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 작년 이맘때쯤 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첫 유산 후 저와 아내 모두 몸 관리를 시작하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6개월간 영양제와 비타민, 철분, 엽산, 오메가 등등 섭취하면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았던 아내가 병원을 다니고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할 때 그때는 참 생기 넘치고 기대감 속에서 매우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내가 다낭성 난포 증후군으로 배란이 잘 되지 않아 임신이 힘들었기 때문에 과배란 주사를 맞고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었습니다. 임신 확인되고 나서 5주차 들어섰을 때 그때서야 아내가 거실에서 통곡을 하며 울더군요. 하지만 아이 집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결국 또 계류 유산을 맞게 되었고 아내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몇 달을 우두커니 집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다독이며 잘 위로를 해줬어야 했는데 힘들게 일 마치고 집에 오면 늘 어두운 거실에 멍하니 앉아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겨있던 아내였습니다. 제가 그런 아내가 보기 싫어 매일 밤 술을 마셨고 12시가 넘어서 귀가를 하고 점점 아내와 대화가 없어지기를 몇 달. 그렇게 웃음 많고 밝고 상냥했던 아내가 정말 다른 사람 같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화분 2개를 가져다 베란다에서 키우기 시작하더군요. 화분을 키우면서 아내가 조금씩 말수를 되찾아 갖고 외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시장, 화초, 축제 등등. 하지만 2달여가 지나자 2개였던 화분이 베란다를 꽉 채우고 이제 거실 절반을 차지할 만큼 늘어나 버렸습니다. 아내가 약간 편집증 증세를 보이는 것도 그때였습니다. 어쩌면 그 전이었는데 제가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매일 뚱에 있는 아내를 보는 게 싫었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었으니까요. 제가 죽일 놈이네요. 어느 날 집에 오신 저희 어머니가 화초들을 보시더니 기함을 하셨고 당장 내다 버리라는 어머니 말에 생전 누군가에게 큰 소리 쳐본 적 없는 순한 아내가 어머니에게 맞서서 대들고 싸우더군요. 그 모습에 어머니도 경악을 하셨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어머니 앞에서 아내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혼자 악을 쓰더군요. 솔직히 제가 아내의 그런 모습에 너무 놀라서 아내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신발장에 있는 공구통에서 망치를 꺼내들고 저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화분을 모조리 깨부셨습니다. 깨진 화분에 발이 베이고 손등이 찢겨지는데도 아내는 제가 뜯어 말릴 때까지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셨고 아내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내버려 두고 그대로 안방 침대에 누워버렸네요. 여기저기서 피가 찔끔찔끔 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평소 그렇게 깔끔하고 자기 살림살이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던 아내의 그 모습에 제가 정말 너무 놀랐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파트를 나와 한참을 걷다가 혼자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가 정말 악마처럼 변해버린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기만 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취하는 것 같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새벽 2시가 되어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집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 있던 거실은 아내가 치웠는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피 묻은 침대 시트와 이불 역시 깨끗하게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 쐬러 나갔으리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아침이 되어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고 가방 하나 들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봄바람이 쌀쌀이 부는데 어디로 갔는지 친정에도 친한 친구네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아내를 찾기를 이틀 실종 신고 내리라 다짐하고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을까 찾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산모 수첩을 발견했네요. 문득 이렇게 아내가 변한 게 유산했을 때부터라는 생각이 들어 무심결에 그 산모 수첩을 넘겨보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꾸준히 그 산모 수첩에 일기를 썼더군요. 2, 3일에 한 번,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느 페이지에는 눈물 범벅이라 글씨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있었고 아이를 잃고 아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고 공허함에 가슴 저려 했는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내 역시 알고 있었고 제게도 미안하다는 글을 자주 썼더라고요. 못난 아내 만나서 자기 새끼도 만나보지 못한 제게 미안하다고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피눈물 아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스로 우울증을 극복해보려고 취미생활을 가져야 했고 화분을 사오던 날 그렇게 썼더군요. 하지만 화분을 사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아파트 뒷산을 통째로 집에 옮겨다 놓고 싶다는 글귀도 있었고요. 억장이 무너지고 아내를 이렇게까지 방치했던 제 자신을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아내가 지금껏 흘렸던 눈물에 비할 수나 있겠냐마는 아내의 그 웅크린 모습이 계속 생각나고 화분을 부술 때의 그 처참했던 아내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 가슴 속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차영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내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네요. 아내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그 새벽에, 그 추운 새벽에 혼자 집을 나가서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 입원을 했는데 아내는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아닌데
평소에 그렇게 가끔씩 투정 부릴 때 나는 왜 그런 것들을 외면했는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잃었을 때 힘겨워하는 아내에게 왜 따뜻한 죽 한 그릇 사다 주지 않았는지, 제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난 왜 내 사람을 그렇게 혼자 있도록 했는지, 혼자 외롭고 쓸쓸하다 못해 우울증이 걸려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게 만들었는지, 그날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하며 백년해로 하겠다던 그 약속도 있고, 나는 제 자신만 생각하고 저 힘든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가 원망스럽고 미웠을 텐데도 아내는 제게 단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싫은 표정 한 번 안 지었고, 혼자 몸조리하는 동안에도 제게 물 한 잔 떠다 달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지요. 제가 내 부모처럼 안 살 거라고 결혼하면 꼭 제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위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겠노라 여지껏 수천 번 다짐하며 살아왔는데, 너무나 착하고 아름답고 밝은 그녀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하지만 아내는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동안 아내는 몸이 많이 상해서 우울증 치료 이외에도 위궤양 같은 질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난 나대로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고 아내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식사를 해야 했을 텐데, 오늘 저녁 뭐 먹냐는 한마디를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제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그대로 닮았는지요. 아내는 지금 처형내에 있고, 그리고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처형편으로 서류를 보내왔더라고요. 처형이 저를 붙들고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에 제 아내처럼 밝은 아내가 없었는데 왜 저렇게 만들었냐고 저를 때리고 원망합니다. 모두 맞는 말이고 다 저 때문입니다. 평생 그 웃음을 지켜주겠노라 약속하고 도둑질하듯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해놓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아내를 찾아가 저 대신 용서를 빌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저랑 아내를 바꾸고 싶다고도 하십니다. 두 분은 제 아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염치 없지만 처형편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며 거의 매일 편지를 쓰다 보니 14장이 다 되었는데, 전화 한 통도 하기 싫다고 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 아내에게 제 마음을 전할 길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게도 처형께서 전해주신다고 하였고, 웬만하면 이혼은 막아보겠다고 약속해주셔서 그나마 아내가 제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기를 애가 닳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아내를 찾아가 이 못난 얼굴을 보이는 것조차 아내에게 큰 고통이 될 것 같아 차마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우리 집이 이렇게 넓은 줄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마음속에 병을 얻기 전 우리 집은 언제나 맛있는 냄새와 좋은 향기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엉망이네요. 샴푸통 하나, 칫솔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 아내의 손길 없이는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속죄하고 살고 싶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고 평생 아내의 노예처럼 살 자신도 있습니다. 돌아와만 준다면요. 아내가 이제껏 겪은 마음의 고통들, 육체적 고통들 제가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녕 제게 마음이 완전 떠나버렸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 제가 못난 짓을 했어야죠. 아내가 끝까지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물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아내가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겠지요. 작년 이맘때쯤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네요. 아내가 미친 듯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제가 더 많은 질타를 당하고 욕을 먹어서 아내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돌이라도 맞고 채찍질이라도 당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내가 보고 싶어요. 그 맑은 웃음과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고 싶습니다.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후회만 될 뿐이네요. 혹시라도 이 사연을 보시는 남편분들, 모든 걸 멈추고 아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뒤늦게 가슴 치지 마시고요. 아내가 돌아오만 준다면 제게 다시 새 인생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아주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이제껏 말로만 아내를 위했지만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서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